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념은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집합 A와 집합 B를 봤을 때 집합 A의 원소가 1, 3, 5, 15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또 마찬가지로 1, 3, 5, 15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가 B의 교집합이 되고요. B도 A의 교집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네, 서로 동시에 부분집합 관계에 있을 때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A는 B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네, 같지 않다 해서 짝대기를 이용해서 기호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정의가 네, 지금 위에 보이는 것처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같다 또는 같지 않다 기호를 넣으시오. 그래서 1번은 A 집합은 2, 4, 6을 원소로 갖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7 이하의 짝수라고 했으니까 2, 4,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합 A, B는 네, 서로 같은 집합이라 할 수 있고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고, 마찬가지로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하기 때문에 B 또한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A 집합은 X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 X가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한다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고 B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A의 부분 집합이 되지만 A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가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요게 이제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진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고 A, B가 서로 같지는 않을 때, 즉 네,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가 B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때는 A를 B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부분 집합 개수를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원소가 3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3승계로 계산해서 8개였죠. 그 중에서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7개가 진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쓰자면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n제곱계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라고 쓸 수 있겠죠. 네,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는 1, 2, 3, 4, B는 1, 2, 3, 4, 5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A, B는 서로 같지 않다이므로 집합 A는 집합 B의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문제 4번 집합의 진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소가 3개라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인데 진 부분 집합이니까 총 7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네, 쓰게 되면은 원소가 없는 공집합 하나 있고요. 그다음 원소 하나짜리 집합 P, 집합 Q, 집합 R, 2개짜리 PQ, QR, RP가 있겠습니다. 하고 네, PQR은 서로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진 부분 집합이 될 수 없고요. 이렇게 7가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집합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고 개념 열기 문제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배우는 개념은 합집합하고 교집합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어느 자동차와 공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자동차와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의 집합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플루오리나 수소 이렇게 있죠. 자, 1번은 집합 A 또는 집합 B에 속하는 오염물질을 모두 말하시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은 또는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한다라 했으니까 A에 속해도 되고요. B에만 속해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위에서 봤을 때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네, 여기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산화황 그리고 질소산화물 답변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그리고 플루오리나 수소까지 네, 같이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플루오리나 수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A와 B에 공통으로 속하는 오염물질을 모두 말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공통으로 속한다라는 얘기가 A 그리고 B, 네,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 물질을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속하는 거는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데, 네, 합집합은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교집합은 2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합집합에 대한 정의는 아래쪽에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교집합에 대한 정의도 아래쪽에 수학적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합집합은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호로 네, U자 모양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교집합은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차례대로 읽어보게 되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 보게 되면 지금 색칠된 부분이 A와 B 전체에 색칠이 되어 있고 그 전체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호로 나와 있는 곳에서 A 합집합 B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 X라는 원소는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면 네, 어느 한 군데에만 속해도 관계없고요. 양쪽이 동시에 속해도 다 관계없습니다. 속하기만 하면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집합으로 묶어주면 합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 한다. 그리고 기호로 A 교집합 B라고 쓴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A와 B의 동시에 네, 겹쳐지는 부분만 색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식에 보게 되면은 A 교집합 B는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A에도 있고 동시에 B에도 있는 원소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있고요. A 집합은 원소에 1, 2, 3, 4, B 집합은 원소에 2, 4, 6, 8이 있습니다. A 합집합 B는 네, 앞에서 했듯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네, 합해 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1, 2, 3, 4, 6 네, 오른쪽 그림에서 1, 2, 3, 4, 6을 쓴 거고 8이 빠져 있죠. 네, 그래서 8을 하나 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A 교집합 B는 동시에 속하는
원소가 되기 때문에 2와 4가 되겠죠. 그래서 집합 2, 4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A, B, C 집합이 나와 있고요. 다음 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죠. 자, B 집합과 C 집합 같은 경우에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서 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B 집합은 X바, X는 6의 양의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소로 1, 2, 3, 6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C 집합은 8의 양의 약수라 했기 때문에 1, 2, 4, 8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A 합집합 B예요. 그래서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를 전부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쓰게 되면 1, 2, 3, 4, 5,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으로 있는 원소는 2, 3 두 개가 있다 볼 수 있고요. 집합으로 묶어서 집합 2, 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A 합집합 C는 A와 C에 들어있는 원소를 전부 다 쓰시면 되겠죠. 작은 것부터 쓰게 되면 1, 2, 3, 4, 5, 8까지 쓰시면 되고요. 4번은 B 교집합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와 C에 공통으로 있는 원소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와 C. 그래서 공통으로 있는 원소는 1, 2가 되겠습니다. 집합으로 묶어서 집합 1, 2라고 쓰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로 소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한편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그때 A와 B는 서로 소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통으로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 두 집합은 서로 소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볼게요. 집합 A는 스몰 a, b, c를 원소로 갖고 집합 B는 스몰 d, f, g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자, A 교집합 B는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A와 B는 서로 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서로 겹치는 범위가 하나도 없게끔 그려지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은 서로 소인 경우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A 집합은 X바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정수 집합이 되죠. 그래서 A 집합은 집합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B 집합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2, 3, 4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 공통으로 가지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서로 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A 집합은 X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을 만족하는 X가 됩니다. 그래서 요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 집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집합이 되고, 그 다음 B 집합은 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A와 B가 서로 공통으로 가지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2번도 서로 소가 되고요. 자, 3번은 A 집합은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B 집합은 직각 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인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동시에 만족하는 삼각형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쉽게 알 수 있듯이 서로 소가 아닌 게 되고요. 공통으로 존재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네, 그렇게 잡게 되면은 그 원소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등변이면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그런 원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서로소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영영 기르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A가 A 교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를 만족하는 두 집합 A, B의 예시를 찾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A 교집합 B는 아까 위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A 교집합 B는 이렇게 A에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교집합 B라는 집합은 항상 A의 부분 집합인데 문제 조건에 따르게 되면은 A가 A 교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조건 아까 앞에서 봤던 조건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를 세모라고 했을 때 세모가 A의 부분 집합이고 A도 세모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세모와 A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집합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 A 집합하고 B 집합이 서로 같을 때, 자, 그럴 때에는 A 교집합 B가 또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A 집합보다 더 클 때, 즉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 되었을 때, 그때도 A 교집합 B가 A가 되기 때문에 1번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는 쉽게 쓸 수 있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A 교집합 B는 A가 성립할 때 두 집합 A, B의 포함 관계를 말해보자. 그래서 포함 관계니까 부분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부분 집합이면 같은 경우와 진부분 집합이 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겠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입니다. 자, 두 집합 A, B가 나와 있고요. A에는 READ, B에는 WRITE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고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RE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주로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조건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러고서 물어보는 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를 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7개인데 그 개수를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A의 개수 4개랑 B의 개수 5개를 더했는데 그냥 계산하면 얘가 9개예요. 근데 왜 9개가 되냐? A의 원소의 개수를 헤아릴 때 여기 A와 D와 R과 E가 헤아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B의 개수를 헤아릴 때 W와
i와 t 그리고 또 r과 e를 헤아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 겹치는 부분에 있는 원소들은 두 번 더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원래 개수 7개보다 2개 더 많은 9개가 계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확한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겹치는 것만큼은 한번 빼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A 개수 더하기 B 개수,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번 빼서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처럼 원소를 다 쓰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여기 선생님이 그려놓은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림을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각 영역에 맞게끔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거 2개, A 원소 개수가 총 4개이기 때문에 겹치는 거 2개 빼고 나머지 2개가 왼쪽에 들어오고,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겹치는 게 2개니까 나머지 3개가 오른쪽에 들어온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해서 전체 개수는 A 합집합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바로 알 수 있고, B에는 속하지 않고 A에만 속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알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B에만 속하고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특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계산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뒤에 빼기 제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식만 잘 기억하시면 무리 없이 전부 풀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자, 도집합 A, B가 A의 원소의 개수는 9개,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입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를 만족할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개수 9개 더하기 B 개수 5개 마이너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3개로 계산해서 총 11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NA는 5, NB는 4, 그리고 NA 합집합 B가 8을 만족한다 라고 했죠. 근데 이제 문제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NA 교집합 B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했던 식 보이죠? 이 식을 약간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변에 있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넘기고,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는 NA 교집합 B를 좌변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NA 교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A 합집합 B가 넘어왔으니까 NA 합집합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수를 계산하게 되면 A의 원소의 개수 5개, B의 원소의 개수 4개가 되고요.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라 했으니까 8개를 빼서 계산하면은 1개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재능 기부로 봉사 활동을 하는 학생 중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는 학생이 37명.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들의 집합을 B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A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37이 되고요. B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는 54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가지 봉사를 모두 하는 학생이라 했으니까 모두 하는 학생은 A 교집합 B의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26개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NA 교집합 B는 2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벽화 그리기 봉사 또는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벽화 그리기 봉사 집합 A가 되고요. 교육 봉사 집합 B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 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요. 그 개수는 A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A 원소의 개수 37개, B 원소의 개수 54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26개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둘 더하면은 91이 되고요. 26을 빼서 6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